네, 그럼 시작할게요. 네, 이제 다익스트라라는 거는 한 노드에서 이제 다른 노드로 가는 어, 이 경로들의 최소 코스트를 구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이제 시간 복잡도는 이제 v가 이제 노드의 개수고 이제 e가 엣지의 개수라고 했을 때 이제 v 제곱으로 비고의 이제 v 제곱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힙을 사용하게 되면 1호고 2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익스트라는 이제 양수 코스트에 대해서만 이제 동작이 가능한데 이제 왜냐면은 음수 코스트나 혹은 뭐 0의 간선이 있는 경우에 이제 최소 코스트가 다시 이제 음수 코스트의 간선이 있을 경우에 이제 최소 코스트가 이제 무한히 갱신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 복잡도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음수 코스트의 경우에는 다익스트라 음수 코스트가 있는 경우에는 다익스트라를 사용할 수 없고 이제 만약에 음수 코스트가 있는 경우에 이런 최단 경로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벨만포드를 사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제 필요에 따라 이제 다익스트라를 사용하는 네, 이러한 로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상세한 부분은 제가 코드를 따라가면서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제가 써놓은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동작 순서는 생각보다 간단한데 이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코스트가 적은 노드를 찾고 이제 그 선택한 노드랑 연결된 모든 엣지를 조회하면서 어, 최소 코스트를 다시 한번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갱신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으로는 1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제 가장 코스트가 적은 노드를 찾고 그리고 다시 2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또 연결된 모든 엣지를 조회를 해보고 하면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 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황이 나오겠죠. 이제 그 경우에 이제 어, 가장 최소 코스트가 이제 각 노드에 저장되게 될 거예요. 네, 이제 예제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제 1번 노드에서 이제 6번 노드로 가는 최소 코스트를 구할 건데 자 우선 어, 이 인프라는 거는 이제 인피니티의 준말로 이제 그냥 무한대 값이 무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선 1번 노드가 시작점이니까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이제 1번 노드에서 연결된 모든 엣지를 조회를 해봐야겠죠. 이제 2번하고 5번 노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2번 노드하고 5번 노드가 이제 갱신이 되었죠. 2는 이제 0에서 5를 받아서 값이 5가 됐고 5는 이제 0에서 1을 받아서 1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 3, 4, 5, 6 중에서 가장 작은 노드가 값이 가장 작은 노드가 어, 잠시만요. 이렇게 됐구나. 네. 2, 3, 4, 5 중에 가장 값이 작은 노드가 이제 5였기 때문에 이제 5에서 다시 한번 모든 엣지를 조회를 해 볼 거예요. 그리고 5번에서 이제 6으로 가는데 1 더하기 6은 7이죠. 근데 이미 더 작은 값이 2번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2번에서는 갱신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4번에서는 이제 원래 인피니티였는데 5에서 1에서 엣지값 코스트 7을 더하니까 8로 갱신이 되었고 6도 마찬가지로 11로 갱신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2, 3, 4, 5, 2, 3, 4, 6 중에서 이제 또 가장 작은 코스트가 이제 2번 노드니까 2번 노드에서 또 갈 수 있는 모든 엣지들을 조회를 해보면서 갱신을 진행할 거예요. 이제 2가 2번 노드에서 최소 코스트 값이 5였고 이제 1을 더해서 3은 6으로 되었고 이제 4는 원래 8이었는데 지금 7이 더 작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갱신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3번이 가장 작았고 6번은 원래 11이었는데 3번에서 다시 조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갱신이 됐고 4번도
이제 가장 최소 코스트라 다음 노드로 지정이 되었는데 연결된 엣지가 없으니까 이제 갱신할 노드가 없겠죠? 그러니까 스킵이 되고 6번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갱신할 엣지가 없으니까 이제 이게 1번 노드에서 각 노드로 가는 최소 코스트가 될 겁니다. 이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1번 노드에서 2번 노드로 가는 데는 코스트가 5가 필요하고 3번 노드로 가는 데는 코스트가 6이 필요하고 4번은 7, 5번은 1, 이제 6번은 8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현체를 좀 볼 건데요. 우선 이 코드가 이제 n제곱의 코드예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아마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선 한 줄 한 줄 따라가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우선 이 문제는 어, 이거는 문제를 같이 보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솔루션이었는데 어, 네, 이거 화면 둘 다 보이시나요? 백주만 보여요? 잠시만요. 이게 데스크탑으로 지금은 어떠신가요? 아, 오케이. 네, 이제 이 최소 비용 구하기에 대한 문제를 이제 구현을 한 건데 지금 문제를 보면은 이제 도시의 개수 n개가 주어지고 이제 두 번째 줄에는 버스의 개수 m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 n이랑 m을 우선 받고 이제 셋째 줄부터 n 플러스 2줄까지 즉 그 m개에 대해서 이제 이 m개라는 거는 엣지 정보가 되는 거예요. 이제 n 플러스 2주까지 이제 버스의 정보가 주어진다고 해요. 먼저 처음에는 이제 버스의 출발 도시의 번호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착지의 도시 번호가 주어지고 이제 그 버스를 탈 때 드는 비용 코스트가 이제 주어진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어 0부터 이제 m겔의 이제 엣지 정보를 받아올 건데 U에서 V로 갈 때 C만큼의 코스트가 든다. 이제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어, 저희 벡터는 배우셨죠, 다들? 혹시 제가 지금 말하다가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질문 주시면 돼요. 벡터는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설명이 좀 더 필요할까요? 제가 지금 참가자분들의 수준이 지금 어, 어느 정도까지 해도 돼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벡터를 사용할 건데 이제 저희가 필요한 정보는 어, 현재 위치에서 어느 노드로 가는지랑 이제 그 노드로 갈 때 얼마만큼의 코스트가 필요한지 이 두 가지의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벡터에다가 이제 구조체를 넣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이제 엣지라는 구조체를 만들어서 이제 벡터에다가 사용을 할 건데 이제 U에서 V로 갈 때 C만큼의 코스트가 든다라는 의미로 이제 벡터에 U번 인덱스에다가 이제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추가해 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점과 출발점의 도시번호와 도착점의 도시번호가 주어진다고 나와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스타트와 이제 엔드 지점의 번호를 제가 받아왔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프로 초기화를 하는 모습이죠, 이게. 우선 여기에서는 도시의 개수가 1000개고, 이제 엣지 코스트가 최대 10만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도시를 어, 만약에 S부터 2번까지 모든 도시를 전부 돌아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최대 코스트가
1억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10억으로 초기화를 해 넣는다고 하면은 1억보다 커질 일이 없기 때문에 인피니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타트 지점은 초기화를 0으로 초기화를 해서 어, 다엑스트라를 돌릴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다엑스트라의 메인 로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 로직을 따라갔거든요. 현재 가장 코스트가 적은 노드를 찾고 그 다음에 선택된 노드와 연결된 모든 엣지를 조회하며 최소 코스트를 갱신한다. 네, 그럼 이거를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자, 우선 이거는 n제곱, v제곱 솔루션이기 때문에 어, 가장 조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조금 무식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이제 VST는 이제 불리한 배열로 이제 한 번도 사용하지 안 하는지 아니면 한 번이라도 사용된 노드인지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추가해둔 이제 자료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트라는 거는 어, 그 노드에서 그 노드까지 도달할 수 있는 최소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디스트에 이제 정답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디스트 배열이 이게 디스트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최소값을 우선 최소값을 가진 노드를 찾아내야 되니까 이제 민값을 우선 가장 맥스 값, 인피니티 값으로 초기화를 해두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할 인덱스가 몇 번 노드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IDX라는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해 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n번 노드까지 모두 조회를 해 보면서 디스 값이 만약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최소 값보다 더 작다. 그리고 그 노드를 조회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최소 값을 디스 값으로 갱신한 다음에 이게 내가 찾는 노드라는 거를 어, IDX에다가 체크를 해줬죠. 그 다음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그 선택된 노드와 연결된 모든 엣지를 조회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제 엣지의 넥스는 어, 현재 그 IDX 노드와 연결된 엣지 정보들을 하나하나 받아오는 상태인데 만약에 내가 다음으로 갈 노드의 어, 거리 최소 값이 내가 현재 저장된 인덱스 정보와 현재 저장된 인덱스 정보와 그 엣지를 타고 가는 코스트 정보의 합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제 최소 값을 갱신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최소 값을 갱신을 하고 이제 이 IDX와 연결된 모든 엣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씩 갱신을 하고 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또 최소 코스트를 가진 노드를 찾고 또 그 노드와 연결된 모든 엣지를 조회를 해서 다시 최소 코스트를 갱신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IDX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는 어, 모든 노드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해봤다라는 뜻이니까 이제 이 반복문에서 탈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으로 디스트에 엔드 값을 넣게 되면은 이제 그게 정답이라고 이제 정답을 얻을 수 있는 거겠죠. 네. 우선 여기까지가 이제 n제곱 그러니까 v의 제곱만큼 시간 복잡도가 되는 솔루션인데 혹시 여기서 질문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던가. 어,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본인이 모르는 건 옆 사람도 모르거든요. 제가 이거는 정말 확신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만 모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질문은 안 하시다던가 그러지는 않아주셨으면 해요. 네. 조금이라도 헷갈리시는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 질문 없나요? 네, 없으면은 어, 이제 2로그 2 솔루션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2로그 2 솔루션은 이제 이 위쪽에서 시간 복잡도가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겠죠? 왜냐면은 최소 코스트를 찾기 위해서 모든 노드를 한 번씩 조회를 해 봐야 하고, 그리고 어, 이 지금 이 VST를 보게 되면 모든 노드에 대해서 한 번씩은 엣지를 조회를 해 봐야 하니까 결국 어, n번에 대해서 n번 반복하게 되는 형태니까 이게 복잡도가 n 제곱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복잡도를 줄이려면은 이제 이 부분을 저희는 수정을 해야겠죠. 최소 코스트를 찾는 부분. 그런데 저희는 이제 최소 코스트를 찾을 때 굉장히 좋은 자료 구조를 알고 있어요. 이제 힙이라는 자료 구조인데 이제 어, 제가 저저번 주쯤에 아마 세훈이가 강의를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프라이드 큐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 어, 최소값을 가진 데이터를 이제 로그 시간 안에 구해낼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사용해서 복잡도를 2로그 2로 줄여볼 거예요. 네, 우선 그걸 알려면은 이제 이 연산자 재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 이 부분은 네, 그렇죠. 서형 탐색이라 오래 걸리는 거죠. 네. 혹시 이 연산자 재정의 부분은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다들 괜찮으실까요? 이 부분 다들 알고 계시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연산자 재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지금 현재는 이 부등호에 대해서 오퍼레이터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이 더하기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곱하기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이 노드라는 스트럭트를 이제 더하기를 할 때 나는 어 그러니까 이 컴퓨터는 지금 모르잖아요. 만약에 제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노드 A라는 애랑 B라는 애가 있어요. 이제 A의 아이, 코스트 값을 1로 두고 B의 코스트 값을 3으로 둘 거예요. 근데 제가 컴퓨터한테 시켰어요. A 점 코스트랑 아니 A랑 B의 값을 출력해라. 근데 컴퓨터는 만약에 이게 없으면 모르는 거죠. 왜냐면은 A, B를 더했을 때 아이덱스를 기준으로 더해야 되는지 코스트를 기준으로 더해야 되는지 컴퓨터는 모르니까요. 왜냐면 이 스트럭트는 제가 정의한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 덧셈을 어느 기준으로 덧셈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 마음대로 정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A.점 코스트랑 그리고 현재 어, 이 코스트 값을 더한 값을 이제 리턴 해주고 싶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코스트 값은 뭐고 이 A점 코스트 값은 뭐냐? 이게 이 부분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것도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형태죠. 조금 어, 억지를 부리면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A 내부에
이제 더하기라는 함수가 있고 이 더하기라는 함수에 b를 넣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b가 되는 거예요. 현재 여기서는 b가 들어와서 이 b.cost를 넣을 거다 하면은 이게 a.cost 더하기 b.cost예요. 이 현재 이 위치에서의. 그런데 얘는 지금 함수를 실행하는 주체니까 앞에 뭐 내가 누구다라고 굳이 정의를 설명을 안 해도 되죠, 컴퓨터한테. 이거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코스트 값이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덧셈에 대한 이제 연산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연산을 제가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컨스트가 붙는 거는 이게 값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상수잖아요. 상수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프라이트 큐를 사용할 때 이제 대수 비교를 하다가 값이 변경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에서 제가 뭐 이 부분을 사용을 할 때 이 코스트 값이 내부적으로 만약에 변경될 여지가 위험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코스트 값으로. 그러니까 이제 안전성을 위해서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프라이트 큐에서 아니, 이 프라이트 큐에 노드를 할 때 이 컨스트 값을 안 붙이면은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어, 그 에러가 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컴파일러마다 다른 건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 컨스트를 안 붙였을 때 그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해서 아예 컴파일을 안 시켜주는 어, 부분도 있으니까 이거는 꼭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왜 실행이 안 되지? 잠시만요. 어, 네, 그렇죠. 내부 요소 값이 변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해두는 거죠. 네, 그 말이 정확해요. 근데 컴퓨터가 좀 이상하네요, 지금. 왜 안 바뀌지? 지금 좀 약간 VS가 뭔가 오류가 있네. 됐다. 음, 제가 불리언으로 해놨군요. 네, 이러면 4가 나오죠. 만약에 제가 연산자체 정의를 안 해놨다면 컴파일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더하기에 대해서 이 스트럭트에 대해 더하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니까 컴퓨터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PQ에서 기본적으로 대소 비교를 그 이 부등호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이 부등호를 기준으로 값이 큰지 작은지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 이 부등호에 대해서 연산자 정의를 반대로 하게 되면 어, 이 프라이트 큐는 맥스 힙으로 기본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잖아요. 10불에서.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원래 true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반대로 지정을 해놨죠. 그래서 이게 true가 아니라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게 아래로 가고 작은 게 힙에서 위로 올라가서 이제 대수 비교가 역전이 되는 거죠. PQ 내부에서. 네. 그리고 그 기준을 코스트 값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연산자 재정의를 하는 거예요. 네. 혹시 방금 개념 괜찮을까요? 다들 이해되셨나요? 그 헷갈리는 거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네. 다른 분들도 다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저 진행할 건데 위쪽에는 방금 똑같은 문제예요. 이제 위쪽에는 아이고, 자, 위쪽에는 방금 한 거랑 똑같이 이제 입력을 받는 부분이고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Q에서 값을 빼오는 부분. 자, Q에서 맨 처음에 시작 노드랑 이제 그 노드의 코스트 값을 제가 넣어놨어요. 시작 노드는 S고 그때 코스트 값은 0이겠죠. 그러면 이제 Q를 빼왔을 때 이제 커런트 값에는 시작점이 있을 거예요. 그 시작점을 기준으로 모든 엣지를 조회를 하는 거죠. 조회를 했을 때 만약에 이 갱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은 Q에다가 그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Q에다가 그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만약에 그 값이 현재 제일 작은 값이다 라고 하면은 Q 내부에서 어, 비교를 하면서 로그 시간 안에 이제 루트까지 올라오게 되겠죠. 힙 파라미터 아니, 힙 자료 구조 내부에서.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만약에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좀 이제 디스트 값이 현재 저장된 디스트 값이 내가 현재 저장된 커런트의 코스트 값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이 커런트 값은 제가 굳이 조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디스트 값이 가장 작은 애가 이미 Q 내부에 들어와 있을 테니까 아니 Q 내부에서 이미 처리가 되고 나간 상태니까 얘는 이미 조회가 되었다는 뜻이니까 이 줄이 만약에 성립이 된다는 건 아까 위쪽에서 본 이 VST가 true인 상태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조회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컨티뉴로 날려버립니다. 이 부분은. 네. 그 다음에 이 부분 똑같아요. 아까 전에 했던 거랑. 이제 커런트 노드에서 다음 노드로 가는 엣지들을 전부 조회를 해보고 만약에 최소 코스트가 갱신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갱신을 하고 그 값을 Q에다가 넣는 거죠. 그리고 이 Q 값이 전부 빠져나갈 때까지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디스트에는 정답이 전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왜 이러고 이가 되냐 하면은 힙 안에는 이제 최대 2개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를 보면은 Q의 값이 들어갈 때 엣지를 조회를 했을 때 들어갈 수 있죠. 그 말은 Q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어, 경우는 엣지의 조회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한 노드에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때 Q의 값이 들어갈 수 있고 이때 Q의 값이 들어갈 수 있고 이때 Q의 값이 들어갈 수 있고 이때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엣지들의 정보가 최대 2개잖아요. 근데 힙에 2개의 정보가 들어가면 복잡도가 어떻게 돼요? 2로그2죠. 그래서 2로그2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최대 2개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 2로그2 솔루션이 있어요. 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좀 설명해 드리자면, 아이고, 어떻게 했더니 코드가 다 날라갔네요. 제가 이걸 어제 풀었으니까. 코드를 가져와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죠. 자, 지금 여기서 Q에서 가장 최소값을 저는 가져왔어요. 이 current에는 이제 IDX라는 정보가 있고, 이거는 현재 가장 코스트가 작은 노드일 거고, 그렇죠? 코스트는 현재 코스트예요. 현재 노드의 코스트 값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교를 해봤어요. 이 디스트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저장되어 있는 코스트의 그 모든 노드에 대해서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배열이잖아요. 근데 이 현재 선택된 노드랑 그 현재 선택한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코스트랑 비교를 해봤는데 둘이 달라요. 얘가 더 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프라이트 큐에서 조금 편의를 위해서 식 구조를 안 그리고 그냥 이 스택 구조를 한번 그려볼게요. 앞쪽에서 IDX가 5고 코스트가 3인 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5고 4인 애가 있었어요. 자, 이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분명히. 왜냐하면은 어, 5번 노드인데 3이고 2고 2예요. 자, 1번에서 맨 처음에 2로 가겠죠. 그 다음에 코스트가 최소 코스트가 2니까 2에서 바로 엣지 조회를 하겠죠. 엣지 조회를 했을 때 5번이 4였어요. 그러면은 힙에는 이제 맨 처음에 아, 자, 힙에는 이제 맨 처음에 조금 편의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원래 힙 자료 구조 이렇게 안 생겼죠. 맨 처음에 5,4에 대해서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 이렇게 하면은 3이 이미 들어가 있구나. 예제가 별로 안 좋았네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3이고 얘는 지울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4, 1, 그 다음에 얘를 7, 5니까 네, 4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번에서는 우선 이 2번 노드로 먼저 가겠죠? 그 3번 노드에 갱신을 하고 2번 노드에 갱신을 하고 2번 노드가 가장 작은 값이니까 2번 노드로 먼저 가겠죠? 그럼 2번 노드에서 엣지를 조회를 하면은 5, 이제 6 값에 대해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남은 회의 시간 이거를 증가를 못하나? 네, 일단은 계속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3 값에서 이제 5 값을 갱신을 해봤는데 어, 얘가 더 작죠? 5,5로 더 작으니까 더 위로 올라오겠죠? 왜냐면 지금 민힙이니까. 그래서 이제 5,5를 5,5가 더 작으니까 이제 여기서 한번 엣지 조화를 전부 실행을 했어요. 실행했는데 얘가 다음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경우가 지금 이 경우인 거예요.
현재 커런트 코스트가 6인데 디스트에 저장된 값은 5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조회를 했다는 거죠. 이미 앞쪽에서 이미 조회를 했으니까 제가 굳이 따로 조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엣지를 다시 한번. 그래서 컨티뉴를 넣는 거예요. 이게 문제 조건이 좀 빡센 경우에는 이거 하나로 TLE가 날 수 있거든요. 이게 없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거 괜찮을까요? 이해가 되셨나요? 뭔가 조금 애매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네네. 네.